국민 쓰레기 박민환에서 꾸금 루머 피해자까지 이경이 정면 선전포고를 했다. 피해가 극심하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우 이경은 36세로 웰컴 투 와이키키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에서 악역 박민환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결혼해외에서 남자 주인공 봉철이를 연기하며 따뜻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는 연기자로서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을 둘러싼 19금 루머가 불거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다이렉트 메시지 그리고 화면 녹화 영상을 공개하며 이경이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고 선정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배우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여성은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희경과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루머가 처음 확산된 시기는 2025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로 약 3일간 지속되었지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2025년 11월 3일 소속사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희경은 원고 자격으로 진술을 완료했다. 2025년 11월 19일에는 세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가 극심하고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개인 블로그와 X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으며 이후 조선일보, SBS, YTN, 네이트 등 주요 언론사의 연예 및 사회 섹션에서 다루어졌다. 19금 콘텐츠와 성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윤리적 경계와 공인의 이미지를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인공지능 딥페이크와 조작된 사진 및 대화 내용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에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 특히 이희경이 커리어의 정점에 있고 국제 프로젝트를 다수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루머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이희경 측은 모든 내용이 조작되거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들은 허위사실 유포 협박,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변호사 및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수사에 임하고 있다. 소속사는 구두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희경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활약을 펼쳐왔다. 2024년에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에서 악역 박민환을 연기하며 시청률 19%를 기록했고 7주 연속 TV와 OTT 논의 순위 1위를 차지하며 국민 쓰레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악역 연기는 매우 탁월하여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4년 말에는 채널A의 드라마 결혼해유에서 남자 주인공 봉철이를 연기하며 순수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2025년에는 놀면 뭐하니 나는 솔로 용감한 형사들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동시에 영화와 국제 프로젝트를 연이어 맡았다. 현재 그가 준비 중이거나 곧 공개될 프로젝트는 여러 개가 있다. 영화 세대유감은 코미디와 테마 요소가 결합된 작품으로 그는 아버지 역의 정재영과 함께 출연한다. 이 영화는 조상이 화가 났다는 말을 듣고 제사와 테마를 둘러싼 부자의 갈등을 그린다. 베트남에서 촬영된 영화 나는 여기에 있다는 한국과 베트남 배우들이 함께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그의 야망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영화 645가 베트남에서 큰 사랑을 받은 것과 연결되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TBS와 공동 제작한 드라마 드림스테이지는 CJ ENM과 TBS가 협력한 한일 합작 드라마로 이영이 주연을 맡았다. 이 작품은 한국과 일본에서 촬영되었으며 내 남편과 결혼해가 일본에서 리메이크될 만큼 인기를 끌면서 그가 캐스팅되었다. 드림스테이지는 무대 위에서 꿈을 쫓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이희경은 한국과 일본 연예계 사이에 서 있는 인물을 연기한다.
세대 유감은 그의 코미디 연기력과 선배 배우 정재영과의 케미스트리를 강조하며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코미디 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여기에 있다는 베트남에서의 글로벌 프로젝트 요소를 부각시키며 645가 베트남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시점에서 15, 19금 루머가 터진 것은 그에게 큰 타격이었다. 2025년 10월 19일부터 20일 사이 독일인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경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겠다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올렸다. 그녀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음란한 언어와 선정적인 사진 요구가 담긴 내용을 주장했고 본인 계정에 접속하는 화면 녹화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이 글은 블로그에서 X와 판 커뮤니티 각종 뉴스 포털로 퍼져나갔고 이경의 소셜미디어에는 진짜냐 가짜냐는 댓글이 쏟아지었다. 10월 21일부터 21일 사이 인공지능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성의 한국어 문법이 어색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으며 영상 증거 또한 편집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은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장난이 너무 커졌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모든 증거가 진짜이며 자신이 소송이 두려워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했다. 현재 그녀는 인공지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증거가 진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희경 측은 여성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고소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를 협박과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11월 3일 공식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이희경은 원고로서 진술을 마쳤다. 11월 중순 여성이 다시 진술을 바꾸자 11월 19일 소속사는 세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은 12월 3일 고소장 제출과 진술 완료를 상기시키며 이경과 회사가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확인했다. 또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초 게시자뿐만 아니라 내용을 공유한 모든 계정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이경과 소속사는 모든 내용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명예와 가족 커리어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여성이 의심스러운 내용을 보내고 돈을 요구한 후 사과했다가 이번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매우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계정을 삭제해도 소송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성 측은 처음에 이것이 실제 대화라고 주장하며 캡처 화면과 영상 상세한 묘사를 제공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후 인공지능 사용을 인정하고 장난이었지만 너무 커졌다고 사과하며 자작극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입장을 바꿔 인공지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론이 자신을 인공지능 악용자로 보는 것이 두려워 모든 증거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네티즌과 미디어의 반응도 나뉜다. 일부는 이희경을 지지하며 여성이 계속 진술을 바꾸고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이것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회의적인 그룹도 있다. 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말과 말의 대결일 뿐이라며 이희경이 회사 성명 대신 직접 영상이나 토크쇼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언론과 연예계 논평가들은 흥미로운 역설을 지적한다. 스캔들이 그의 활동을 동결시키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공항에서 드림 스테이지 촬영으로 바쁜 모습으로 포착되었으며 베트남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놀면 뭐하니에서 공식적으로 하차했다. 이는 루머가 실제 작업보다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제작진이 조용히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루머는 처음 3일간만 지속되었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짧지만 극도로 강력했다고 묘사되었다. 내 남편과 결혼해 는 글을 정상에 올려놓은 작품으로 약 12%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7주간 논의 순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현재 더럽혀지고 있는 사생활 이미지와 대조를 이룬다.
그는 현재 최소 3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고 있어 스캔들이 터지기 전 얼마나 수요가 많았는지 보여준다. 그의 개인 소셜미디어 댓글 섹션은 댓글을 열든 닫든 시끄럽다고 묘사되며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인공지능이냐 진짜냐 왜 직접 말하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1월 19일 성명에 관한 기사들은 연예 및 사회 섹션에 빽빽하게 실렸고 많은 제목이 피해 극심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이라는 문구를 반복했다. 대중 심리는 복잡하다. 일부 관객은 쇼비즈니스가 12위 19금 루머와 인공지능 딥페이크로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법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지지한다. 드림스테이지와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 기사에 많은 댓글은 스캔들이 그의 국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한다. 이 사건은 2025년 쇼비즈니스의 3가지 주요 키워드를 건드린다.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19금 사생활, 루머, 온라인 협박과 명예훼손이 그것이다. 이희경의 사례는 이 모든 요소를 집약한다. 고소인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인정하고 부인하고 다시 확인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 법적 책임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이 그의 커리어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은 단기적으로 볼 때 화면에서만 나쁜 남자라는 이미지가 실제 생활에서 잘못 연결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박민환 역할 이후 더욱 그렇다. 그가 스캔들이 터진 시점에 놀면 모하니를 떠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연상작용을 일으켰지만 소속사는 주된 이유가 국내외 영화 촬영 일정이 빽빽하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조사 결과 루머가 완전히 조작되거나 변조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이희경이 세대 유감 드림 스테이지 나는 여기에 있다 해서 계속 좋은 성과를 내면 이 사건은 인공지능과 허위 정보의 피해자에 대한 고전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끝까지 소송을 추구하는 용기 때문에 더 많은 호감을 받을 수도 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법적으로 무죄가 되어도 대중의 기억 속 흔적은 남아 가족 금융교육 등 깨끗한 브랜드, 광고를 받기 어렵게 만들거나 업계에 유사한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생활 루머에 보이지 않는 대가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한국 쇼비즈니스에 대해 말하자면 이 사건은 인공지능 콘텐츠에 대한 법적 틀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때 소셜미디어와 뉴스 포털 같은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유명인이 얼마나 직접 발언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성명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한다. 학교 2013회 조연배우에서 내 남편과 결혼해의 국민 쓰레기 박민환, 결혼해유의 남자 주인공을 거쳐 이제 세대유감 드림 스테이지 베트남 영화단은 여기에 있다 같은 국제 프로젝트까지. 이어 이경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얼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기 때문에 19금 루머와 인공지능 협박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쌓아온 모든 성과를 위협한다. 조사 결과를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이희경과 소속사가 선택한 선처 없는 태도는 이 위기를 사생활과 온라인 허위 정보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남은 질문은 대중이 이희경을 인공지능 루머 시대를 맞서고 극복한 배우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온라인 생태계의 최신 피해자로 기억할 것인가이다. 답은 아마도 조사 결과와 함께 그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 그는 영화 세대 유감 드라마 드림 스테이지 베트남 영화 나는 여기에 있다의 촬영을 계속하거나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솔로와 용감한 형사들 같은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과 함께 공유한 모든 계정을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추진하며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